역사상 최고의 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단연 압도적인 비율로 1위로 뽑힐 인물인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자라 불리는 개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스승이자 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버핏을 욕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투자자들의 관례 사이에서 감히 버핏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하여 대성공을 거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가의 이다나 더 카스. 그는 왜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공매도했으며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알아보시죠. 194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카스. 대부분의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아이비리그 혹은 명문대학을 나온 것과 달리 그는 뉴욕주 서부 산골짜기에 있는 알프레드 대학이라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대 철학을 전공했죠. 대학을 졸업한 카스는 커리어조차 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시작합니다. 미국 소비자 보호 운동의 대부이자 대통령 선거에 5번이나 출마한 랄프 네이더의 조수로 일을 시작했죠. 심지어 카스와 네이더가 공동 조술한 시티뱅크 리포트는 당시 미국 2위의 시중은행이던 시티뱅크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여 당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처럼 좌파 이론가였던 카스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그만두고 뜬금없이 워튼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은 후 월가에 취업을 합니다. 그는 월가에서도 유명 회사들이 아닌 키더피바디, 퍼스트 앨버니, 퍼스텀 인베스트먼트 등 이류 투자은행을 전전하면서 애널리스트와 세일즈맨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파트 대표 출신의 유명한 헤지펀드 대가인 리온 쿠퍼맨이 설립한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펀드 매니저로 입사하여 헤지펀드 매니저 생활을 시작합니다. 철학을 전공했으며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하였던 탓에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였고 철저하게 연구하여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썼던 투자 리포트는 하나하나가 박사학위 논문에 준할 정도의 분석력을 가져 여러 동료들이 놀라기도 했죠. 그런 와중 비극이 찾아옵니다. 승마를 하던 와중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7개나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거죠. 그는 재활을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2년간의 재활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한 그는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이동하여 자신의 헤지펀드를 시작합니다. 카스가 49살이던 1997년 사장인 카스, 비서, 신입 직원 1명, 고작 3명으로 구성된 시브리즈 파트너스가 탄생합니다. 카스의 펀드는 기존의 헤지펀드들과는 다소 다른 말 그대로 특이한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든 스탁 규모를 키우려고 하지만 카스는 필요 이상의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펀드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본인의 포지션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돈을 버는 족족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었고 펀드의 사이즈를 일정 수준 이하로만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한 종목에 2.5% 이상 투자하지 않으며 한 섹터에도 20% 이상 투자하지 않는 등 철저한 분산 투자 정책 역시 유지하였죠. 그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 역시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막 시작하던 시기 그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합니다. 바로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공매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수십 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역시 미국 정부채만큼 안전한 AAA였으며 2008년 초 대차 대조표에는 37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다나 카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당 13,400달러라는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죠. 단순히 주가가 높은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말입니다. 그는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 회사를 하나씩 분해하여 동종업계의 비교 대상 기업과 비교하여 개별 적정 가격을 구한 후 이를 모두 합쳤습니다. 그 결과 버크셔의 적정 주가는 퍼의 12배 수준인 12,100달러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현재 가격은 적정 주가 대비 10% 정도 비싸다는 뜻이었죠.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문제였습니다. 버크셔의 클래스 A 주식은 2008년 3월 기준 6개월 동안 12%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무려 11%나 하락했죠.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버크셔가 26% 상승하는 동안 S&P 500은 8%가 하락했으니 34%나 격차가 벌어졌죠. 카스가 보기에 이러한 차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위기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의 상당 부분은 자산운용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버크셔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상했죠. 심지어 2008년 3월 당시 버크셔는 웰스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무디스, 스위스리, US 뱅크코프,
선트러스트 등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버크셔 해서웨이 계열의 보험사들은 건설 및 주택 관련 회사들의 주식과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버크셔의 주가가 오른다는 사실을 카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카스는 버크셔에 두 가지 결정적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워런 버핏은 당시 78세나 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가 멀쩡한 정신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가 은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엄청난 경영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보았죠. 두 번째 이유는 버핏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버크셔 지분의 38%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죠. 이는 버크셔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당시 그 누구도 이러한 이슈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결과 카스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적정 주가 대비 10%의 프리미엄을 받을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15% 이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할 주식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13,000달러나 될 뿐 아니라 하루 거래량도 평균 수백 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카스는 주당 가격이 훨씬 낮은 클래스 B 주식을 주당 92달러에 공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버핏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카스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카스의 분석과 공매도한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버핏을 공매도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카스가 맞바람에 침을 뱉는 행위를 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카스의 대성공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버틸 수가 없었죠. 카스가 버크셔를 공매도하고 4개월이 지난 2008년 7월 버크셔의 클래스 B 주식은 92달러에서 75달러까지 약 19%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게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되었으며 AIG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2008년 9월 버핏은 왜 본인이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인지를 증명합니다. 파산 위기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골드만삭스의 우선주 50억 달러치를 매수한 것이죠. 이 우선주는 배당이 10%나 되었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9월 말에 93달러를 돌파하며 카스는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스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 판단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카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 경기도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금융권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반등했던 버크셔 주식은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죠. 2008년 11월 20일에는 주가가 52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카스가 공매도를 했던 92달러 대비 정확히 반토막인 46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충분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판단한 카스는 공매도 포지션을 정산하고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는 1년 만에 비용 차감 후 연한산 기준 약 40%라는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신 버핏을 상대로 이긴 최초의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2013년 5월 버핏과 카스는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해마다 오마하에서 열리는 투자자들의 축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행사에 버핏이 카스를 초청한 거죠. 오마하의 농구 경기장인 센츄리 링크 센터에서 3만 명의 버핏 추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스는 연단에 올라 2008년 버크셔를 공매도했던 일에 대해 버핏과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를 하신 적이 있죠.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투자하신 건가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대로 실사를 못하고 투자한 것 같네요. 그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혹시 버크셔 해서웨이의 공매도 포지션을 운용하기 위해 저를 채용하실 생각은 없나요? 아니요. 거품이 있는 주식을 식별하는 일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